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신속통합개발과 그 모아타운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유망한 그 투자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 보통 그 투자를 생각할 때요, 그 재건축과 그 재개발을 많이들 그 알고 있고 많이들 그 논하는데, 이 재건축과 그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가 있고 한 그 단지 내 그 구역에 그 조합원들이 그 새로운 그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이래서 이거를 상향식 개발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그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의지가 없는데, 이 한 구역의 어떤 그 주민들이 그 새로운 아파트를 그 짓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이 그 많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가 있고요. 서울시가 있고 한 구역이 있을 때, 그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크게 세 가지, 그 주택 로드라든가 골목길, 도로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천재지변시, 그 위험성이 굉장히 그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입장에도 이 지역은 그 재개발을 해야겠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하향식 개발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그 재건축에 비해서 그 규제가 적은 것이 그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재건축과 그 재개발을 나누는 가장 큰 요인은요,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민 편의시설은 그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을 대표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그 주민 편의시설이 열악한 곳이 그 재건축이 되었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그 양호한 지역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도 역시 그 일반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만큼이나 많이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은요, 대규모의 어떤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 7,800세대가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 주택 공급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러한 그 규모 7,800세대의 어떤 주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적인 어떤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다량 그 수천 세대에 달하는 그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그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린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자면 여러 가지 난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러한 새로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울시는요, 신속통합개발과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혹은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적인 어떤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신속통합개발과 모아주택은 주택을 위주로 한 그러한 새로운 주택의 어떤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지만요,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은요, 조합 설립 이전까지는요, 신속통합개발과 같이 양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원 지위에 매매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토지거래 허가, 신속통합개발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허가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요, 과거에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만 3년의 기간을 그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대지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 구청의 그 토지거래 허가를 그 맡아야 되고,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에 그 적합한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아주 그 절차상에 번거롭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시점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가 최근에 좀 더 강화가 돼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그 관할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 이상 혹은 또 16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물건들 대지 면적일 경우에는요, 그 건축물 대장상의 그 주 용도에 그 적합한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상 그 주택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가 만약에 그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다 라면 반드시 학원을 그곳에서 운영을 해야만이 이러한 그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를 맡는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중개업자나 그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서 입장에 봤을 때도 매우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속통합개발과 이 모아타운의 공통점은요, 어떻게 보면 주택 위주의 어떤 공급을 하기 위한 그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주택에 대한 그 공급을 원하는 지역의 어떤 소규모적인 개발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그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그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 있지만, 신속통합개발과 이 모아주택은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아주 빠르게 그 관내 서울시에서 그 허가를 내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단축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소규모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실은 영향은 적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택을 받는다고 한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 개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그 모아타운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이래서 그러면 이 모아타운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정지역에서 그 최근에 그 조정지역, 그 마지막으로 그 서울의 그 조정지역이 그 강남 3구하고요, 그 용산구, 이 4개의 지역을 그 조정지역에서 계속 전적시켰다가 최근에 이걸 해제를 시켜줬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강북에서 유일하게 조정지역으로 잔존했던 것이 바로 용산구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는요, 현재 그 한남 재개발에 대해서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그 재개발에서는요, 그 재개발에서는 역시 그 용산구의 그 대표 대장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속통합개발, 그 신속 그 통합 그 개발 예정지는요, 과거에 그 4차 뉴타운에서 그 탈락됐던 그 서계청파, 서계동과 그 청파동 일대가 굉장히 그 신속통합개발 지역에 시청들을 많이 했고, 이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아타운의 그 예정지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원효로 주변, 원효로와 그 다음에 그 서계청파 그 일부 지역, 이렇게 크게 그 대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신속통합개발의 가장 그 단점은 역시 그 토지거래 허가를 그 맡아야 된다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원효로를 대표해서 서계 청파 일부에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서 원효로 같은 경우는요, 그 국제업무지구의 그 배후 지역으로서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계 청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고도 그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반면에 이 원효로는 그 평지 위주의 그 지역에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지역이 그 사업을 재개한다면 이런 부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이 원효로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은 그 서울역에서부터 그 용산역까지의 그 1호선 지하철역으로 인해서 그 용산구가 동서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 강남 그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에서 보셔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서울역에서 그 용산역 그 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하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1호선 라인의 어떤 지하화가 그 완성이 된다면 이러한 용산의 어떤 동서로 나눴던 지역들이 통합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원효로다. 어떻게 보면 1호선의 그 그 지하철의 어떤 그 지상화 면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이 그 원효로인데, 이런 원효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그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아타운이 그 준공을 끝나서 입주하는 시점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차를 약간 본다고 하였을 때 원효로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모아타운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